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제1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22대 총선에서 울주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범수 당선자는 여야 간 합치가 절실하고 울산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신료 반값과 고속도로 무료 통행 등 선거 공약을 반드시 지키고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화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현희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JCN 초청대담에 출연한 국민의힘 서범수 울주군 당선자는 정권 심판의 바람이 울산에까지 불었다고 이번 총선 소회를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전체 6개 의석을 국민의힘이 모두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예상보다 더 매서웠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또는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서울 수 있다. 그리고 더 해처리보다는 정말로 몽둥이를 두드리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축하 통화를 했다는 서 당선자는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 시절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대표님 참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이준석 당선인이죠. 참 저보다 어려운 선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도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 이준석 당 대표가 됐을 때 그때처럼 우리도 지금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울산의 유권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해줬다며 올바른 정치와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공약으로 내건 울주군민 통신료 반값과 노인과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을 신속히 추진하고 울주군 관내 고속도로 3곳의 무료 통행까지 약속했습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에 보면 고속도로가 3개가 다닙니다. 고속도로 3개가 고속도로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출퇴근 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민께서 울주군 관내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경우 통행료를 전액 지원을 해드리겠다.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여야 협치가 아쉬웠다며 22대 국회에선 국민만 바라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뭐 여야가 아니고 우리는 울산을 위해서는 울산당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선거 기간 출생지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제가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험담이나 하고 남 뒷조사나 하면서 이게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꾸 이상한 의혹을 만들어내는 이 분위기가 과연 맞느냐는 거죠. 또 노잼 도시로 불리는 울산의 문화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 문제라든지 문화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전문가 공무원들의 어떤 머리에서 나올 게 아니고 좀 민간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 당선자 JCN 초청대담 서범수 당선자표는 19일 오전 10시와 오후 6시, 오후 9시 30분 3차례 방송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2024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의 울산시 선수단 결단식이 어제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선수와 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17년 만에 울산에서 열리는 2024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울산 지역 60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41개 종목에 전국 17개 시도 선수와 임원 등 6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울산에선 역대 가장 많은 1,592명의 선수단이 40개 종목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13번째 수소 충전소인 삼남 수소 복합 충전소가 준공돼 울산 서부권 수소 차량 이용자들의 편리성이 크게 높아지게 됐습니다.
어제 준공식을 가진 울주군 삼남읍 언양 CNG 충전소는 이 대기 환경 개선과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소 충전소 확대 사업으로 구축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수소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나서 매암 수소 충전소를 시작으로 이번 삼남 수소 복합 충전소까지 모두 13곳의 수소 충전소를 확보했습니다. 김두겸 시장과 천상수 교육감이 어제 열린 울산시 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가졌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1회 추경안에 울산 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타당성 용역 등 총 2,167억 원을 편성했으며 울산교육청은 체험시설 구축비 등 총 9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어제 본회의에서는 북구 제1선거구 보궐선거로 당선돼 활동을 시작한 손근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이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 의원의 상임위원회는 어제자로 환경복지위원회로 배정됐습니다. 울주군 등 원전 소재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연합기숙사가 서울 용산에 들어섭니다. 울주군은 지난 17일 경주시와 기장군,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4곳과 서울 용산에서 대학생 연합기숙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들어서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울주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 4곳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마련한 460억 원으로 건립되며 울주군은 이 중 112억 원을 부담합니다. 오는 2026년 1학기 개관 예정인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지상 15층, 지하 3층 규모로 총 595명 수용이 가능하며 기숙사비는 월 10만 원대로 울주군 출신 대학생은 140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주군이 다음 달 10일까지 관내 폐지 수집 노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울주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폐지 수집 노인들에 대해 건강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사업 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울산 시가지를 달릴 울산도시철도 일명 울산 수소트램이 오는 2029년 운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이에 앞서 울산시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울산 항까지를 달리는 수소트램 운행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소를 원료로 하는 트램 상용화는 울산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태화강역에서 장생포에 있는 울산항역까지를 수소 트램으로 달리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2028년 울산시가 개최 예정인 태화강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연결해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서동욱 남구청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김두겸 울산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수반될 예산 등을 책임지는 형식입니다. 울산시와 남구청이 구상한 수소트램 운행 사업은 태화강역과 울산항역까지의 4.6km 구간의 철도를 정비해 이 구간에 수소트램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울산시가 추산한 전체 사업비는 총 235억 원입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한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에서 국제정원 박람회장으로 거듭날 태화강역 일대를 수소 트램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산업도시를 넘어 생태문화도시로 거듭난 울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나가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정원 2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3칸짜리 무가선 수소 트램이 투입됩니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에 적용될 세계 최초 무가선 수소 트램은 연간 200톤의 청정 공기를 내뿜으며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친환경 수소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는 현재 단절 구간인 울산항역에서 고래박물관까지는 우선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 향후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트램 노선 연장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2차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울산항에서 고래박물관까지의 추가 노선 신설 구간은 1.9km에 달합니다. 울산시는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과 선로 활용을 위한 논의가 끝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무가선 수소 트램은 지난 3월 말 2,500km에 달하는 실증 주행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지난 1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시승 체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울산 시내를 가로지를 수소 트램이 울산의 관광 효자 상품으로의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코트라 울산 지원단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오세아니아 소비재 시장 개척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장 개척단은 현지 시장성 평가 등을 통해 주식회사 CNF 코리아 등 울산시 소비재 관련 중소기업 10개사가 선정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파견됐습니다. 파견 기업은 매칭된 바이어와 현지에서 1대1 수출 상담을 통해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수출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파견 일정 중 어제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열어 뉴질랜드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소비 시장에 울산의 소비재 중소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등 수출 지원 활동을 가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스코틀랜드 경제개발기구들과 손잡고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스코틀랜드 엔터프라이즈 등과 스코틀랜드 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중공업과 참여기관들은 스코틀랜드 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며 HD현대중공업은 부유식 해상 구조물 설계와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급망 최적화 방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중 울산 지역 수출은 석유 제품과 자동차, 선박의 수출액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한 7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월 중 전국 수출액 565억 달러의 13.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입은 원유와 화학 제품, 정광의 수입액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5.4%가 줄어든 5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의 3월 중 무역 수지는 23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4년 10월 이후 1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기 환경 관리 정책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마영일 박사는 대기 환경 관리를 위한 연구 실행 수립 보고서를 통해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대기 환경 현황 파악을 위한 대기 오염 측정과 오염 물질별 노출에 따른 건강 위해성 평가 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 박사는 해당 연구들이 지자체 자체 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등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이 환경부가 주최하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지명을 받은 서 법원장은 심현욱 수석부장 판사와 한윤호 공보관과 함께 참여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환경 관련 다양한 소송 절차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법원장은 다음 주자로 구자형 JCN 울산중앙방송 대표이사와 이연희 울산매일신문 대표이사를 지명했습니다. 울산 남구에는 이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동시에 강습도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원래 겨울철 스케이트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었지만 남구청이 이 부지를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위해 자전거 교육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자전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전거 타기가 하나의 로망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교육장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라규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산 남구 태화강변.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교육생들이 강사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곧바로 주행교육이 시작되고 설명을 듣는 교육생들은 잘 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교육이 끝난 뒤 교육생들이 자전거를 직접 타보며 중심을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장소는 겨울철 스케이트장으로도 이용됩니다. 스케이트장으로 운영되는 이 공간이 계절이 지나면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발걸음이 끊기자 울산 남구청이 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용기를 내 자전거에 올라탄 교육생들은 어느새 이곳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사계절을 만끽합니다. 처음에는 좀 꺼렸는데 나이 상관없이 또 타보니까 또 재미도 있고 또 이것도 여가 활용해가지고 짬짬 이제 봄, 가을, 계절 따라 이제 야외도 나가고 이 모이는 동호회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이곳을 찾아오는 시민들이면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강습과 자전거 대여까지 가능해 인기가 좋습니다. 교육생에서 동호회 회원까지 성장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강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맞아 구부러지고 뭐 넘어지고 했지만은 지금은 자전거를 배워서 능숙하게 출퇴근할 때 이용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참 많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엔 자전거 교육장으로 이곳을 찾아온 시민들은 작고도 넓은 이 공간에서 사계절 내내 보람 있는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G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남구청이 올해 첫 추경 예산안으로 37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의 총 추경 예산은 올해 본 예산 6,640억 원에서 374억 원이 늘어난 7,014억 원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 운영비와 여비 등 일부를 삭감해 가용 재원에 보탰으며 지난해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 사업에서 따낸 국12 사업 등을 반영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울산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는 울산시가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과 단체 지정 사업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울산시는 13개 신청단체 가운데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예술법인 단체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정된 법인단체는 보조금 지원 외에도 공익법인 등으로 인정돼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동강병원이 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어제 울산 제2장애인체육관에서 무릎관절 줄기세포 치료 시민 건강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줄기세포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의 첫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중구 하몰초등학교에 조성됐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개축 또는 세단장해 디지털 기반 수업 환경을 갖춘 미래형 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몰초는 지난 2021년 예산 112억 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해 스마트 교실과 디지털 도서관 등을 갖추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까지 모두 30곳의 학교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산 1, 2동을 통합한 복산동 통합청사가 어제 개청식을 갖고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중구청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복산 1, 2동을 복산동으로 통합했습니다. 기존 복산 1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세단장한 복산동 통합청사는 특별교부세 3억 원이 투입돼 청사 1층과 3층 내부 시설이 개선됐습니다. 임시 청사로 사용됐던 기존 복산 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